술만 마시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나는 걸 넘어서 온몸이 그 사람을 원하는 것처럼 막 당긴다고 할까요? 제 안에 뭔가 허전하고 모자란 구석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꽉 채워주는 느낌? 그런 여자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다들 혀를 차면서 미쳤다고 하시겠죠. 네, 저도 알아요. 그 사람은 저보다 21살이나 많고 저희 엄마랑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거든요.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냥 아줌마죠. 사실 저도 처음부터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모든 건 그놈의 술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회식이 길어졌어요. 다들 하나둘씩 집에 가고 어쩌다 보니 그 누나랑 저만 남게 된 거죠. 시끄럽던 가게에 손님이 빠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좀 묘해지더라고요. 술 기운에 둘 다 얼굴은 빨갛고 눈은 살짝 풀려 있었고요. 그때 그녀가 툭 던진 한마디. 어차피 술김인데 우리 뒤끝없기다. 그 말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 한마디에 속아서 아니 홀려서 우리는 결국 같이 밤을 보내게 됐죠. 다음 날 아침 머리 깨질 것 같은 숙취랑 같이 아, 미쳤다 하는 후회가 몰려올 줄 알았죠. 엄마 친구랑 뭐 한 거냐 자책하면서요. 근데 웬걸 너무 좋았던 거예요. 뭐랄까 그냥 모든 게 좋았어요. 제 또래 여자애들과의 연애와는 차원이 달랐죠. 어설픈 제 행동에도 타박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다 괜찮다면서 자연스럽게 리드해주는데 와, 진짜 연상녀가 이래서 좋다고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날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물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녀에겐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실수였다. 우리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서로 약속 아닌 약속을 했어요. 그래, 하룻밤의 불장난이었다고. 이걸로 끝이라고 저도 수백 번 다짐했죠. 근데 그 다짐이 술잔 앞에만 서면 무슨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고생했는데 한잔해야지 소리가 절로 나오고요. 처음 한두 번은 애써 피했지만 결국 또 같이 술을 마시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하게 일 얘기만 하면서 술을 마셔요. 근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지면 슬슬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아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통하는 거죠. 오늘도? 하는 그런 느낌. 그럼 누군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고통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가자. 이 짧은 대화는 늘 같은 결말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마치 짠 것처럼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또다시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남자친구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제 멍청한 질문에 그녀는 그냥 웃으면서 제 입을 막아버렸어요. 어쩌면 그 죄책감까지도 이 관계를 더 짜릿하게 만드는 양념이었는지도 모르죠.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누나도 좋았으니까, 저와의 시간을 원했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겠죠. 이제는 술만 보면 반사적으로 그 누나 얼굴이 떠올라요. 핸드폰을 들고 그 사람 번호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 사랑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못된 술버릇인지 저도 헷갈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밤에도 제가 술을 마신다면 또 망설임 없이 그 누나에게 전화를 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나, 지금 어디예요?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27살 미혼남이에요. 저는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마쳤지만 27의 저에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제 이름은 경식입니다. 번듯한 직장을 구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꿈은 그저 꿈일 뿐. 현실은 암담했죠. 특히 저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을 생각하면
더욱 고개를 들 수가 없었거든요.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생산직에 덜컥 취업해 3교대 근무를 소화하고 있었어요. 기특한 동생은 팍팍한 공장 생활을 하면서도 월급 전액을 꼬박꼬박 엄마에게 생활비로 붙이더라고요. 월급을 다 보내면 너는 뭘로 생활해? 엄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동생은 늘 밝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회사는 상여금이 800%나 되잖아. 그걸로 생활하면 충분해. 그리고 기숙사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루 세 끼의 간식까지 다 챙겨주는데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 필요한데 써. 그리고 오빠 기죽지 않게 용돈도 좀 챙겨주고. 동생의 그늘 아래 사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와 여동생, 저까지 셋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거든요. 다행히 어머니께서 손재주가 좋으셔서 동네에서 꽤 이름난 한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저희 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내셨죠. 이제 저도 다 컸으니 돈을 벌어 동생의 짐을 덜어주고 엄마를 호강시켜 드려야 하는데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하더군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고 택배 상하차 일에 뛰어들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무거운 짐들을 나르다 그만 허리를 삐끗했고 그 후로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고요. 결국 다시 방구석 신세가 되었죠. 유일한 낙이라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는 것뿐이었네요. 그날도 저는 제 방에서 한참 동안 열정적으로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팀원들과 함께 적의 본진으로 돌격하는 결정적인 한타가 벌어지던 순간 아래층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식아, 이리 내려와봐. 잠깐이면 돼. 네, 잠시만요. 5분만 있다가 내려갈게요. 게임에 정신이 팔려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엄마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섞여 있더라고요. 결국 아쉬움을 뒤로하고 게임을 중단한 채 뚜벅뚜벅 계단을 내려갔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실 한가운데 낯선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몸에 딱 붙는 샤넬 원피스에 루이비통 백을 들고 있는 모습은 저희 집의 소박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나이에 비해 놀랄 만큼 세련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고요. 누구지? 혹시 처음 뵙는 친척인가? 어리둥절한 채로 멀뚱멀뚱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녀가 먼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내가 경식이구나. 어릴 때 조그만하던 게 언제 크나 싶었는데 이제는 키도 훤칠하고 완전 상남자가 다 됐네. 홍칠이 오빠 많이 닮았다. 그녀가 말한 홍칠은 바로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너 아줌마 기억 안 나지? 옆집에 살던 진주. 진주라는 이름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 잠시 빌라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옆집에 딸만 셋인 가족이 살았었거든요. 아마 그 집 딸 중 하나인 듯 했네요. 네, 어렴풋이 기억나요. 진주 아줌마. 어머, 세상에. 그때 내가 고작 6살이었을 텐데 날 기억하다니. 너 기억력 엄청 좋구나. 그녀는 제 어깨를 친근하게 툭 치며 웃었습니다. 하, 그런가요? 저는 멋쩍게 뒷머리를 긁적였죠.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주 아줌마는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쏟아내시더라고요. 역시 여의 엄마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예전부터 요리 하나는 기가 막혔어. 특히 이 김치. 내가 이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20년 가까이 공수해 먹잖아. 그녀는 올해 49이고 어릴 적 엄마와는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낸 사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엄마에게 들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이혼을 2번이나 한 돌싱녀였어요. 2번 모두 돈 많은 사업가와 결혼했던 덕분인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상당한 재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40평대 고급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는 꽤나 성공한 여자였죠. 놀랍게도 그녀는 지난 20년간 서울에 살면서도 꾸준히 엄마에게 돈을 보내고 택배로 김치를 받아 먹었다고 했고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날 이후 진주 아줌마는 저희 집에 저녁을 얻어먹으러 온다는 핑계로 종종 들렀습니다. 그때마다 저와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제게 솔깃한 제안을 했죠. 너 요즘 취직 자리 알아본다며 아줌마 밑에서 한번 일해볼래? 아줌마가 최근에 휴대폰 대리점을 새로 차렸다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는 휴대폰 가게만 차려도 돈을 긁어 모으던 시절이었거든요. 아줌마는 제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경식아, 이거 한번 제대로 배워봐. 너 여기서 기술 익혀두면 나중에 판매점 하나 차려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거야. 허리도 안 좋으니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제격이잖아. 백수 생활에 지쳐있던 저에게 그녀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네요.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으니깐요. 그렇게 저는 진주 아줌마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게 되었죠. 출근을 하루 앞둔 날 저녁, 진주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식아, 잠깐 나와봐. 네? 무슨 일이세요? 너 출근 첫날인데. 그래도 아줌마가 정장 한 벌은 해줘야지. 안 그래? 아니에요. 괜찮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른 나와. 아줌마의 성화에 못 이겨나갔더니 어느새 그녀의 외제차가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와보는 명품관에서 아줌마는 제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정장은 물론이고 와이셔츠 몇 벌과 번쩍이는 구두까지 사주셨어요. 얼떨떨하면서도 생전 처음 받아보는 호사에 가슴이 뛰었죠. 쇼핑을 마친 우리는 근사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음식을 보니 절로 군침이 돌더라고요. 경식아, 반주로 한잔 할까? 네. 좋아요. 근데 아줌마는 운전하셔야죠. 아줌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대리 부르면 되지. 아,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남자랑 한잔하니까 너무 좋다. 기분이 너무 좋아.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아줌마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저 역시 알딸딸한 기분에 마음이 풀어졌고요. 저도 기분 좋네요.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쇼핑도 하고 맛집 와서 저녁도 먹으니까 정말 데이트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나도 그래. 이런 기분 참 오랜만이다. 아줌마는 잠시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줌마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 내가 잘해주는 거 싫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유달리 잘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술 기운이 오른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사실은 내가 너 좋아하거든. 남자로. 네. 저는 너무 놀라 되물었어요. 아줌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농담이야 농담. 사실은 내가 너희 아빠를 참 좋아했거든. 우리 첫사랑이었다는 사실 몰랐지? 정말요? 그럼 저희 엄마는요? 너희 엄마는 당연히 모르지.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너희 아빠랑 내가 먼저 사귀었었어. 군대 가 있는 동안 내가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 헤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난 바로 결혼해서 서울로 갔고, 그래서 너희 아빠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 그런데 널 보니까 자꾸 오빠 생각이 나는 거야. 코랑 눈매가 꼭 빼닮아서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내가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녀의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히더군요. 아빠의 첫사랑, 농담처럼 던진 남자로 좋아한다는 말과 겹쳐지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저 감사하기만 했던 그녀의 호의에 다른 색깔이 더 씹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일은 생각보다 흥미로웠어요. 저는 스펀지처럼 빠르게 일을 흡수했고 아줌마는 그런 저를 대견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녀는 단순한 사장님이자 엄마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때로는 엄한 스승처럼 판매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누나처럼 제 미래를 걱정해 주었죠. 경식 씨, 그렇게 어리숙하게 설명하면 어떤 손님이 휴대폰을 사겠어? 이리 와봐. 아줌마는 제 옆에 바싹 다가서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고객의 눈을 이렇게 딱 마주치고 자신감 있게 말해야지. 고객님, 이건 마치 고객님을 위해 나온 모델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은은하게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에 심장이 멋대로 두근거리곤 했죠. 우리는 매일 가게 문을 닫고 단둘이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 시간은 더 이상 단순한 회식이 아니었습니다. 일과 사적인 감정이 뒤섞인 미묘한 시간이었죠. 경식아, 일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끈기 있네. 우리 홍칠이 오빠 근성을 닮아서 그런가? 아줌마는 술잔을 기울이며 종종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버텨. 이 아줌마가, 아니, 사장님이 너 꼭 성공시켜 줄게. 아줌마와 사장님을 오가는 그녀의 호칭 속에서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네요. 그녀가 저를 단순한 직원 이상으로 한 명의 남자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리는 가게의 첫 달 목표, 매출을 달성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던 아줌마가 제안했습니다. 경식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가게 첫 달 목표 달성한 기념으로 내가 거하게 한턱 쏠게. 우리 집 가서 편하게 한잔할까? 내가 기가 막힌 안주 만들어 줄게. 떨리는 마음으로 아줌마의 집에 도착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광경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거든요.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진 넓은 거실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우리 집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죠. 아줌마는 저를 위해 근사한 와인과 직접 만든 스테이크, 파스타를 내왔습니다. 돈만 많으면 뭐해. 이렇게 넓은 집에 나 혼자 사는데 가끔은 내 엄마가 진심으로 부러워. 힘들어도 옆에 너랑 동생이 있잖아. 와인에 취기가 오른 아줌마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더라고요. 화려함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사장님도 충분히 멋지세요. 혼자 힘으로 이렇게 사업도 일구시고. 사장님, 소리 좀 그만해. 가게 밖에서는 그냥 진주 씨, 아니, 그냥 진주라고 불러. 오늘은 너한테 엄마 친구나 사장 말고 그냥 여자로 보이고 싶다. 그녀는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에 저 역시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망설임은 짧았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전류가 흘렀죠.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저는 벌떡 일어나 아줌마를 번쩍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아줌마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그 표정은 저를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사장과 직원, 엄마, 친구와 아들 친구라는 모든 관계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남자와 여자로 서로를 탐했습니다. 투박하고 성급하게 달려드는 저를 아줌마는 능숙하고 부드럽게 이끌어 주었죠. 교태가 가득한 그녀의 목소리와 몸짓에 저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어요. 엄마 뻘 되는 아줌마와 연애라니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싶으면서도 오히려 그런 배덕감이 저를 더욱 흥분시키더라고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아줌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경식이 정말 멋진 남자로 잘 컸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죠. 낮에는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사장님과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가게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연인이 되었거든요. 아줌마는 저를 자기라고 부르며 온갖 애교를 부렸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속수무책으로 무장해제되곤 했어요. 한 번은 아줌마가 제 팔을 꼬집으며 투정을 부리더군요. 자기는 언제까지 나한테 아줌마, 사장님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자기야 라고 불러주자 아줌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처럼 좋아했죠. 그 반응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둘만 있을 때면 늘 그렇게 불러주게 되었고요. 진주 씨, 아니, 자기 덕분에 제 통장에는 난생 처음으로 꽤 묵직한 월급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봉투에 담아 엄마에게 내밀었죠. 오랫동안 방구석 신세였던 아들이 처음으로 번듯한 월급 봉투를 내미는 순간이었네요. 엄마, 이거 생활비에 보탰어. 그리고 동생한테도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다 컸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마침 휴무라 집에 있던 동생도 제 어깨를 툭 치며 오, 우리 오빠 이제 사람 구실하네 라며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동생의 그늘에서 벗어나 드디어 가족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으니깐요. 이 돈이 단순히 제 노력의 대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엄마, 친구와의 비밀스러운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철마다 새 옷을 사주는 것은 물론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주말에는 고급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제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풍요로운 세계였죠. 어느 날 저와 동갑내기인 예쁜 여자 손님이 휴대폰을 개통하며 제게 이것저것 물으며 꽤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제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은근히 호감을 표하기도 했죠. 저는 그저 친절하게 응대했을 뿐인데 그녀가 가고 난 뒤 진주 씨는 뾰로통한 얼굴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주 신났네. 신났어. 그렇게 좋았어? 네. 뭐가요? 방금 그 여자 손님 말이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던데. 그녀의 앙증맞은 질투가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그녀의 허리를 슬쩍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면 그건 자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야. 그제야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제 품에 안기더군요. 하지만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았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진주 씨와 드라이브를 하고 그녀의 차로 집 앞에 내리는데 골목 어귀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시던 엄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어머, 사장님, 경식이 데려다 주셨나 봐요. 늘 감사해요. 엄마의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진주 씨는 베테랑답게 차에서 내려 환하게 웃으며 응수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언니. 경식 씨가 워낙 일을 잘해서 제가 보너스 겸밥 사줬어요. 들어가세요. 그녀의 태연한 연기 덕분에 위기를 넘겼지만 그 아찔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네요. 엄마는 진주 씨가 저를 각별하게 챙겨주는 것을 그저 예정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듯했어요. 그 순수한 믿음 앞에 저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죠. 진주 씨는 제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애교도 많고 질투도 많아진 그녀는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고 오래오래 자기 곁에만 있어 주면 좋겠다고 말하거든요. 물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관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상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던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진주 씨 덕분에 저는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한 여자에게 온전히 사랑받는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이 아슬아슬하고 비밀스러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엄마, 친구인 그녀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하고 색다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적이라 부른다.